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삼성이나 2차전지가 주가가 좀 반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같은 날도 결국 제가 또 방송 출연하는 날이다 보니까 징크스가 깨지지 않네요. 자, 2번 카메라 뿅. 자, 여러분들 오늘 제 넥타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이제 넥타이 2차전지가 못 올라가니까 수익도 없다 보니까 넥타이 살 돈도 없다 보니까 여기 방송국에서 이 넥타이 하나 되게 이쁜 거 하나 장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엑스트라로 산타 할아버지도 같이 왔습니다. 아이고 떨어졌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이고 다음 주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인데 어느 정도 이번 주 동안 조정됐고 눌렸던 종목들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산타 할아버지가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탁할게요. 요즘 할아버지 너무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 힘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 시장에 정말 좋았던 것도 있고 엄청나게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그렇게 빠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빠질 거하고 눌릴 거하고 저번 주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포드 사태가 터져가지고 더 하락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정 종목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포드 부분으로 EV 사업이 어느 정도 배터리가 수요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이탈이 나와줬죠. 그만큼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올려줄 겁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산타 랠리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한테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그리고 2차 전지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떨어지니까 자꾸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후반기에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조정이 됐다는 것보다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 8, 9, 10, 11, 12 우리의 7, 8, 9, 10, 11, 12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7월 달부터 이 최저가에서 2차 전지 방송을 했으니까요. 이제 1, 2, 3, 4, 5 이 후반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후반기 우리가 후반전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빠져도 돼요. 지금 빠져도 물려도 되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 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이번 주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었고 19일 날 또 일본 금리 인상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없는 시장에서 정말 쏠림은 되게 힘든 시장이었어요. 쏠림은 되게 힘든 시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시장에 경계감이 있고 매물감이 있었는데 이 매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많이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이 고속, 돈양 고속, 뭐 수급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돈양 고속이나 천이 고속 이런 애들이 주가가 계속 상한가가 나오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솔직히 그런 애들은 종목이 좋아서 올라간 것보다 시장에 돈들이 몰릴 곳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형성이 된 거고 그 사이에 신규 상자주들이 산장이 되면서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해지 테마주로 신규 상장하고 고속버스 관련주들이 올라간 겁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선전주들이 저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산타 할아버지 어디 가셨지?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 수급 가지고 갔나 봐요. 선물 보따리에다가. 출발했으니까 다음 주에 산타 할아버지가 수급 가지고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3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어느 정도 2차 전지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50분이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너무 짧고 그 짧은 상황에서 시황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누구한테 당했습니까?
포드한테 당했습니다. 포드한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였죠. 그렇죠? 우리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그래도 눌려도 조금 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CPI,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급들이 힘들 거고 시장이 힘들 거다. 이 부분은 미리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렸지만 이번 주에 포드가 2연타를 내버렸어요. 2연타. 그렇죠? 2연타를 내버렸습니다. 2연타를 내버려가지고 이 2연타에 2차 전지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2차 전지 CPI하고 일본 금리요 버티나 했는데 이번 주 포드 문제요 하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포드 때문에 포드가 뭐하고요? 그렇죠? 포드 때문에 우리는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포드하고 계약한 2차 전지의 몸통인 LG 엔솔이 주가가 빠지니까 2차 전지주들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포드 그까이 이게 뭐하고요? 포드는 미국 내에서도 차 순위에 10위권도 못 드는 업체예요. 자동차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포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포드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애들이 실적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한 이유를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알아 여러분들이 떨어져도 걱정 안 하십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심리는 다시 미증시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나올 데이터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PPI, CPI, 신규 취업 수당 청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GDP 등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 기술주로 반등을 시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CPI가 3년 만에 하회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다 올라갔죠.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코스닥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수급이 좀 반도체 라인이 못 움직여졌어요. 안 그래도 시장의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오늘 미국에서 선물 옵션인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소극적인 매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수급이 이탈이 되고 그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갔다? 코스닥 쪽으로 잠시 이동하면서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초반에 2차 전지도 다 빠졌고 삼성도 올라가다가 빠져버렸고 하이닉스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눌려버렸죠. 왜? 수급들이 코스닥 쪽으로 갔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그러면 다음 주에 코스닥이 올라갈까요? 뭐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은 코스닥에 있는 만약에 코스닥 쪽에 있는 덩치 큰 애들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 코스피 쪽에 있는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 코스닥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에코프로가 5% 올라가면 NNF가 3% 올라가고 포스코프체미 1% 올라가는 것처럼 반대로 코스피 쪽에 있는 NNF가 올라가면 에코프로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서 일단은 일본 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고 그 둔화된 자리에서 이제 미국의 시장 심리는 이 시장의 심리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끌어올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이번 주 주봉은 좀 보도록 할게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처참합니다. 2차 전지.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주봉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돼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근데 한순간에 저는 소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까지 2차 전지가 최고가 찍어도 떨어져도 다시 U자로 계속 올라갔던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저는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전체적인 화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처참합니다. 에코프로 이번 주 동안 몇 프로 빠졌습니까? 17% 빠졌습니다. 이번 주 동안 17% 빠졌다가 종가는 13%. 즉 이번 주 동안 13%만 빠진 거죠. 에코프로가 13% 빠졌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이번 주 동안 얼마 빠졌습니까? 11% 빠졌습니다. 이번 주 동안 에코프로비엠이. 그리고 NNF 이번 주 동안 몇 프로 빠졌습니까? 16% 빠졌습니다. 16%.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야,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타격이 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몇 프로 빠졌냐? 14% 빠졌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이번 주에 17% 빠졌고 13% 빠졌고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주에 11% 빠졌고 NNF가 이번 주에 16% 빠졌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주에 14%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2차 전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번 주 동안 13%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이번 주 동안 9%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이번 주 동안 10%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 주 동안 2% 빠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포드 사태가 없었다면은 CPI나 이 미국의 경기 지표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빠져도 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LG엔솔이 몸통이 끌어내린 거예요. LG엔솔이 끌어내리니까 여기에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NNF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포드에 들어가는 LG엔솔의 양극재, 하이니켈 부분 같은 경우는 NNF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도 LG에너지솔하고 NNF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ES에 있습니다. 에너지 전자장치. 거기에 NFP를 LG엔솔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테마로 엮여가지고 같이 무너진 거죠. 즉 포드한테는 NNF에 물건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건 다행이지만 LG엔솔하고 NNF하고 ESS 쪽으로 NFP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NNF도 같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하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불안할 수도 있지만은 장점으로는 어쨌든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너진 것 뿐이지 NNF의 실적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NNF하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얘네 세 개가 공통된 게 뭐죠, 여러분들? 이 세 개가 공통된 게 뭐죠, 여러분들?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NNF가 2차 전지 중에서 공매도가 제일 많죠. 근데 여러분은 공매도가 진짜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까지 공매도 덕을 본 게 많거든요.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주가를 올린 게 많습니다. 근데 한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 애들이 장 초반에 어느 정도 던졌죠.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들? 자기네들 막 수익 창출하려고? 원래 공매도들은 더 주가가 올라가면은 손해인 거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공매도 애들이 물량을 던졌다고 하는 거는 뭐냐?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아니면 언제 탈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명분이 포드가 던져줬는데 그 던져준 거를 공매도 애들 입장에서는 기회인 거죠. 탈출할 기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무너졌지만은 오늘 오전에 코스닥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정책 발표를 하면서 바이오하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장중에 6% 이상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N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공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마추어예요. 옛날에 우리가 뭐 2차 전지가 3반기에 되게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3반기 NNF 4만 원, 뭐 에코프로 뭐 7만 원. 에코프로 6만 원이었구나 그때. 그거 에코프로비엠이 그때 뭐 11만 원. 다 기억하실 거예요, 3반기에. 그때는 2차 전지 미국에서 기업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매도 애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업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7월달부터 2차 전지는 최고가까지 모두 다 최고가까지 찍으면서도 공매도 애들이 쇼커버닝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시장의 수급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한들 쇼커버닝으로 2차 전지 견인을 한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공매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추석 때. 여러분들 추석 끝나고 우리 NNF하고 에코프로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현 시장에서 모든 시장의 수급들이 투기성은 오지도 않았지만 쇼커버닝으로 2배 이상 갔단 말이에요. 3주도 안 돼가지고. 그럼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추후에. 그렇죠? 하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 가지고 늦어진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움하고 NNF가 공매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왜 지금 나왔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뭐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자, 어쨌든 이 포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납폭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살펴보자고 하면은 포드하고 계약이 끝나가지고 실적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LG엔소하고 NNF, 에코프로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SK온과 합자법인인 블루오벌과 이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 SK온하고 그다음에 포드하고 합자법인 같이 법인을 만든 게 블루오벌입니다. 근데 포드가 전기차 사업을 축소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SK온이 단독으로 미국에서 NFP를 에너지 전산장치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중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SK온과 블루 합자법인이 이별이 되면서 LG엔소와 계약도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하면서 왜 포드가 전기차 사업을 축소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근데 더 웃긴 건 SK온하고 포드가 결별을 앞두고 미케트키 합정고전 대규모 해고가 됐지만 이건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때는 2차 전지가 안 빠졌어요. 왜? 그만큼 SK 아이테크놀로지하고 SK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럼 2차 전지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LG엔소하고 삼성 SDI죠. 몸통하고 조감독이 흔들리면은 축구 선수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2차 전지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LG엔솔이 16%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삼성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15% 빠졌어요. 그러면 삼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두산테스나라든지 이 종목들도 당연히 20% 이상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LG엔솔, SK이노베이션이 이 기사가 뜰 때는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LG엔솔이 엊그제였죠. 장 끝나고 LG엔솔이 포드와 9조 6천억 정도의 배터리 공급이 계약 해지가 됐다. 그래서 이 해지로 인해 가지고 NST에서 하락이 되고 어제 대응 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제 방송 나오고 싶었어요. 그럼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까지 우리 주식 방송들은 그냥 상상한 것들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빨리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는데 조만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드로 추가적으로 납폭이 됐고 왜 포드가 전기차 사업을 안 할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야, 여러분들 길거리 보시면은 이연차 많이 보셨죠? 그쵸? 그리고 뭐 뉴스에서 보면은 그 알카에다나 IS가 타고 다니는 게 이연차잖아요. 도요타나 비슷한 거. 그쵸? 이게 포드의 F250이라는 차입니다. F250. 이게 사실 포드가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포드는 주력 모델인 게 이 차가 F250입니다. 근데 여기 이 차가 우리 보통 전기차는 전기차 제품만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해요. 포드의 F250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내연기관차 프레임에다가 배터리를 끼워가지고 넣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즉, 이 포드는 뼈대가 내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집어넣을 거냐 안 집어넣을 거냐. 안 집어넣으면 내연기관이 되는 거고 이 내연기관 뼈대에 되어 있는데 배터리 안 집어넣으면 그냥 내연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차 덩치가 크니까 당연히 내연기관 부품하고 배터리 부품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즉 내연기관차 배터리의 뼈대를 중점은 내연기관에 맞추고 그의 프레임에 배터리를 끼워 파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날아다니는데 전기차는 자율주행이 생명인데 그렇죠? 소비자 보조금도 폐지되는 상황에서 포드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점은 내연에 제조하는 배터리 개발은 빠른 구조로 제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장점이 이게 팔려란 말이지. 팔려란 말이죠. 안 팔리잖아요. 이 장점은. 근데 단점은 F250의 뼈대가 부품 수는 많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연기관차에다가 배터리 안 끼면 이 차가 내연기관이 되는 거고, 내연기관차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전기차가 되는 거고. 되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뼈대를. 뼈대를 만드니까 당연히 뭐가 또 커지겠습니까? 원가. 제조 원가가 올라가죠. 여러분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관세 및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포드는 팔면 팔수록 적자인 이 F250 대표적인 전기차 이를 축소하고 저가형 하이브리드 이 부분은 내연기관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주식 방송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뭐 LG 엔소하고 포드가 전기차를 후퇴한다. 포드만 손해인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왜? 포드가 뭘까요? 전기차는 앞으로 신사업인데, 그리고 앞으로 산업지대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얘네가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원가도 조절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 에코프나 에코프로비엠처럼 인건비, 중국하고 인건비가 똑같이 될 수가 있는 인도네시아에 이런 데가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지네들이 투자도 안 해놓고 다른 데 쪽, 그리고 기술력도 높이지 않은 상황에서 LG 엔소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LG 엔소는 요만큼 기술인데, 요만큼 그릇인데, 포드는 요만큼 그릇인 거야. 요만큼.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LG 엔소 입장에서도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생각하고 그냥 이번에 계약 해지 해준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뭐 계약금 해지하면 3% 이런 거 안 주나? 반품하면은 그래도 그런 건 있잖아요. 그렇죠? LG 엔소이 그래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이 포드하고 테슬라하고 현대차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포드는 내연기관차 프레임에 배터리를 끼워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조 원가가 높아지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이고, 반면 현대차, 테슬라,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들은 처음부터 전기차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즉 내연기관차는 내연기관차고 전기차는 전기차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포드가 뼈대를 되게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테슬라, 도요타 이 플랫폼으로 부품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포드하고 생산 원가 조절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뭐 원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자, 이 화면은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아셔야 하니까요. 자,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포드하고. 그러면 포드 입장에서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예요. 배터리가 수요량이 앞으로 많아져요. 여러분들. 많아지는데 팔면 팔수록 손해이니까 포드 입장에서 이걸 내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현대차는 아이오닉을 아예 전기차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포드와 다르게 내연기관 안에다가 배터리 플랫폼이 아니고 순수 전기차로만 제조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근데 포드는 내연기관에 배터리까지 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여기에 부품 수가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내연기관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플랫폼을 껴있는 포드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아이오닉 쪽으로 부품 수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포드죠. 덩치 큰 놈이 많이 먹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덩치 큰 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드시는 것처럼 이 차가 다 해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23조 원 이상의 투자 부분은 과감하게 손절칩니다. 포드가. 이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드. 그러면 포드의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고, 전기차 사업을 축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팔수록 수천만 원 손해인 전기차를 왜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포드는 SK온과 합작법인 블루오버를 이별할 수밖에 없고, LG 엔소 이전 계약 파기를 과감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뼈대 한 번 잘못 만들었다가, 뼈대 한 번. 이 뼈대 한 번 잘못 만들었다가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된 겁니다. 그러면 향후 전기차가 대세하는 거 포드가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니엘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먼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LG 엔소가의 수주를 포기하고 저도 미래의 산업은 전기차 하는 건 알지만 팔수 적자인 배터리 수주는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포드 너는 그냥 사야죠. 우리나라 배터리한테. 이 정도 고통 줬으면 되지 않았니 포드야. 안 그러냐. 그러니까 애초에 어차피 나중에 터질 거 미리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터질 문제였습니다. 그럼 매매도 우리가 매도 미리 맞는 게 맞잖아요. 맞고 나서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맞고 나서가 무섭습니까? 맞기 전이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터질 부분이었다. 그리고 포드는 이러한 문제로 배터리를 해지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혜진님, LG 엔솔 포드하고 그 계약 해지해가지고 LG 엔솔이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까이 오세요. 소파에 앉아있지 말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자, 9조 원이죠. 9조 원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몇 년입니까? 2027년도 1월 1일입니다. 그 종료가 2032년도입니다. 그러면 2027년도부터 계약하는 부분이 2027년도에서 2032년 공급분이 아직 매출 인식이 시작되지도 않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금액만 보면 충격이지. 여러분들은 금액만 보니까 숫자만 보잖아.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잖아. 숫자만 보는 투자자들이 뭘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보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매출 인식이 시작되지 않은 구간인데 미국 현지 생산이나 IRA 세액공제와 직접 연결된 계약도 아니에요.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포드가 전략을 수정했다는 점은 전기차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해서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이탈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가 뭐 전기차가 판매 많이 됐다고 해서 주가 올린 적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중국에서 비아디가 많이 판매해도 비아디도 적자예요, 여러분들. 비아디가 전기차 많이 판매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한들 여러분들 중국도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 부분은 연관이 없다. 계약 시적 부분은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차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하에 이번 주가 하락이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ESS 취소가 아닌 게 어디입니까? 어디야?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7월달에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BBB 법안 FEOC 부분이 그게 통과가 안 됐었다면 ESS는 이미 중국의 CATL이나 체리자동차나 비아디나 이런 애들이 수주할 수가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이 NFP하고 똑같이 그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게 하이니케입니다. 하이니케하고 NFP, 리튬 인산철이 있는데 근데 한국은 기술력으로 가서 하이니케 NCM을 이렇게 했는데 NFP는 개발 안 하고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가 가성비가 좋은 NFP를 찾으니까 중국의 NFP만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중국이 시장이 막혔죠. 막히니까 NFP로 우리가 2차 전지를 다 올렸던 겁니다. 그 중심에는 NNF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리스크는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리스크가 아닙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리스크였다고 하면 오늘 LG 엔솔이 주가가 안 빠졌을 겁니다. 근데 장기 리스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배터리의 체질 개선이 ESS하고 우주선하고 드론이든 여러 가지 배터리 에너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LG 엔솔의 이 포드 리스크는 이번 주로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라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뭐 EV로 2차 전지 올렸습니까? 예드 전문가가 계속 여기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테슬라가 전기차가 판매가 중국에서 많이 됐대요. 그래서 2차 전지 올라갈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전문가들, 타사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판매량이 많아요. 이 배터리 수요도 증가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이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옷 벗어야 합니다. 옷 벗어야 돼요.
맨날 주가가 떨어지면 말은 누구나 쉽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말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락이 됐다, 뭐 때문에 상승이 됐다. 언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EV로 주가를 올리겠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게 올라간 적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EV는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2차 전지한테는 플랜 B가 있겠죠. 자, 2차 전지 기업들은 저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 네가 2차 전지 되게 좋아하니까 네가 좋아하니까 2차 전지 기업들 되게 똑똑하다고 네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들 다 들립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2차 전지 이렇게 힘든 거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어려운 게 2차 전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저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반성이 나서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제가 언급했던 천이고서 몇 프로 올라갔죠? 1000%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여러분들 제가 정치 테마주 이거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내가 그런 방송하는 걸 원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재건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조선주들이 연이 반등할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다음날 상승하지 않거나 며칠 후에 상승하지 않다가 또 그 종목 상승하면 며칠이나 언급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좋아. 나는 뭐 내가 이렇게 뭐 타사 전문가님들 겨냥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으니까 얘기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제가 왜 2차 전지 기업들이 똑똑하다는 부분을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LG엔소는 폴란드에서 포드한테 물건을 배터리를 제조해서 제공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게 관세가 15% 정도가 됩니다. 15%가. 그리고 이 계약은 LG엔소하고 포드 계약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했던 거고. 자, 그러면은 이 폴란드에서 포드 물량을 생산하려던 폴란드 공장 라인은 ESS용 NFP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 중이에요. 지금 LG엔솔이. 그러니까 LG엔솔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어제 계약 해지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LG엔솔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몇 달 전? 그 정도 그때 알고 있었을 거예요. 포드가 우리 너네하고 이제 좀 있으면 계약 해지해야 할 것 같아. 이거를 엊그제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LG엔솔은.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지금 ESS 라인으로 NFP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 중이라는 거죠. 즉 포드한테 줄 물건을 ESS용 NFP용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의 ESS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선장이 기대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LG엔솔이 최근 계약한 벤츠 2조 계약하며 우량 고객사를 확보하며 특정 업체, 포드 같은 애들한테 의존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계약을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같으면 특정으로 계약하면은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포드에게 제공하던 공장은 ESS용 NFP 배터리 라인으로 변환 중이라는 거죠. LG엔솔이 어제 바로 받은 게 아닙니다. 몇 달 전에 포드한테 미리 내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공시를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에서 포드 물량을 생산하던 폴란드 공장 라인은 ESS용 NFP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순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단장 차익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면은 올라가겠구나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차트, 기법, 아니 뭐 일기예보도 50년 동안 데이터가 축적된 일기예보도 떠오르는데 뭐 검색기나 뭐 그런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라도 알아 반영성이라도 보이지.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이 왜 똑똑하다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플랜 B가 다 대체해놨단 말이에요. 이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전기차로만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어느 정도 타국의 외국의 공장을 지어놓고 인건비도 싸게 만들고 인건비도 싸게 나고 기술력은 좋지만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인건비에 맞춰서 우리가 타의 중국을 만들어보자 해서 모든 나라들의 공장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 공장이 하나가 계약이 포기가 이번처럼 포드가 계약이 포기가 된다고 해도 다음 대체용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괜히 똑똑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장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한번 테슬라 전기차 한번 몰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가 아직도 반대합니다. 이 테슬라 전기차가 이제 좀 있으면 계속 자율주행 부분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 통신망 부분은 제가 이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부분은 계속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잘 보세요. 포드가 또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머스크는 오히려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폐지를 반겼어요.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은. 왜? 전기차에는 이 소프트웨어 뭡니까?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과 첨단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기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 플랫폼이 된 거예요. 자율주행은 전기차의 이제 필수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자 보조금 폐지는 머스크 입장에선 견제력 없는 전통 업체들이 도태되어야 테슬라의 독주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포드는 자율주행 부분도 할 수가 없고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접은 겁니다. 근데 테슬라 쪽에 부품수나 NFP나 ESS 쪽으로 배터리 부분은 다 대체 공급망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100% 무조건 테슬라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서 아직까지 중국이 FEOC가 유예 기간이 1년이 남았거든요. 유예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의 부품수는 20% 정도고 한국 쪽에 80% 쪽의 배터리가 테슬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테슬라 부분은 부각이 되면은 2차 전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스페이스 항공이나 자율주행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같이 안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에 심리가 주식시장의 심리가 2차 전기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플랫폼이다. 이게 인식이 되면은 배터리의 공급력이 ESS 말고도 전기차 부분의 주가를 더 그때 3대 시선이 인식이 돼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즉 이 A하고 B 이 부분이 맞춰지면서 테슬라의 독주가 이번 포드의 복잡한 사정 안에서 알아서 포드가 전기차를 축소한 거고 테슬라와 연관된 배터리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테슬라 쪽에서 하는 건 스페이스 쪽의 항공 우주, 그다음에 그룹 AI, ESS, 휴머노이드. 우리가 포드한테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테슬라한테 목숨 거는 게 낫죠. 왜? 항공 우주선에 4680 배터리 들어가지 NFP는 안 들어가는구나 우주 쪽에. 항공 우주 쪽에 4680 배터리 들어가지. 그룹 AI 그룹 AI 쪽에 삼성의 A16 칩이 들어가지. 그리고 그룹 AI 이거를 AI 돌리려면 ESS를 구동을 시켜야지.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만들면 배터리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 모델 Y 테슬라의 제일 인기 있는 모델 Y 여기에 한국 배터리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포드한테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의 쓰임새를 바꾸는 체질 개선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LG 에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배터리들에게는 테슬라의 FSD, NFP, ESS, 리튬 가격, 휴머노이드, 중국의 FEOC 부분으로 대체면은 배터리의 체질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기대감이 후반기에 7월달부터 조금씩 적용이 되면서 2차 전지가 그동안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발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우리 2차 전지요. 우영주요, 여러분들. 최고가에서 아무리 떨어져봤자 지금 20% 차이예요. 에코프로 BM, NNF,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최고가에서 떨어져봤자 20% 차이밖에 안 나요. 왜 호가차익에 지배당하십니까? 겁나세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이제까지 멱살 잡고 왔잖아요. 그거 앞으로도 U자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NNF 4만 원에서 13만 원에 제가 3번 통과를 시켰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근데 방송을 종료 안 하잖아요. 2차 전지요. 왜?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배터리의 체직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성능이 커지는 건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정도 내가 그렇게 방송했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셔야지. 주가 조금만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겁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매도 있어야 돼요. 공매도 있어야 쇼커버닝 작용 제대로 시키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정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장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최근에 우리 한국 언론 기자분들은 뭐 크게 이런 기사를 다 안 쓰는데 미국 상원에서는 히토 등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전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한국, 일본 등의 이른바 광물 무관세 동맹을 취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광물에 뭐가 들어가죠? 리튬, 니켈, 소재, 망간, 양극재에 필요한 광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광물들이 어디서 재배되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은 어디서 재배하고 있죠? 아르헨티나. 그리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미국으로 수출시킬 때 무관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관세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어디에서 얘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 핵심 광물 부분에 대해서 중국한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동맹국들하고 이른바 광물 무관세 동맹을 취지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캐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리튬은 직접적으로 소재를 만들고 있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무관세 부분으로 계약은 안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한국판 광물 IRA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만 안 할 뿐이지 무관세로는 실적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물로 서로 동맹을 맺은 나라는 특정 분야에서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거고 이 광물안보법은 광물안보 동맹 가입한 국가 간의 히토르와 리튬 등 핵심 광물뿐만 아니고 해당 광물을 원료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NNF,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LG엔솔, 탈중국어 광물, 원료, 리튬 자체 제작 그리고 중국을 대신한 NFP들 이러한 부분이 모두 갖춰져 있는 애들은 단연코 광물안보법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당장 시장이 워낙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세는 안 나오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 시세가 나와줄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너튜브에 올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NNF가 공격 쓰고 에코프로비엠이 미드피더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미드피더다. 그걸로 제가 최후 때부터 방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시청자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한 특정된 인물이 그동안 올라간 거는 얘기 안 하고 뭐 공장이 가동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어디 아프십니까? 배 아픈 게 아니고 다른 데 주가가 본인 돈이 묶여 있으니까 다른 종목 못 사니까 배 아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픈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상관없어요. 제 욕하든지.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주가는 기대감으로 반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알테오제나 이런 애들이 개별 종목 때문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코스닥의 정책 때문에 시가총액 코스닥 150 그쪽에 금투협 애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노보주 요번 주도 오늘 보면 SPG나 이런 애들이 1조 원 이상 되는 애들이 예전에 코스피, PBR 경기부, PBR
3법 개정 때 1조 원 이상 됐던 애들이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도 1조 원 이상이 됐던 여보주들이 올라가면서 여보주들이 반등한 거죠. 그게 더 도박일까? 그날 당이나 생기는 그런 부분은 주가 올라가는 게 도박일까? 아니면은 지금 당장의 시장의 상황 때문에 조정된 2차 전지가 정상일까요? 주식은 기대감, 확전주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기대감을 올라갔다가 확전주 요소일 때 무너져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기대감하고 확전주 요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날그날 각인된 테마 형식에서 그게 중요할까? 아니면은 지금 잠깐 시장 상황에 눌려있는 이 연애들이 나을까요? 내가 2차 전지가 이제까지 방송하면서 이번 주에 그렇게 낙폭이 된 게 후반기 돼서 처음입니다. 뭐 물론 과거에도 뭐 10%씩 빠졌지만 NNF가 18% 빠지고 에코프로비엠이 15%까지 빠지고 그런 거는 이번 주가 처음이었어요. 이번 주가. 근데 와, 더 올라가겠구나 생각했어요. 왜?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장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환율이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바이오 쪽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분석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닐 겁니다. 코스닥 정책에 코스닥 150이라는 정책 하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오늘 6% 이상 빠지다가 다시 마야 올렸죠. 그럼 다음 주에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하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움이 배병전을 하겠네. 수급 싸움을. 그러면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움이 올라가면은 2차 전지 머리끄댕이 잡고 또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쪽에 있는 NNF나 LG엔솔이나 올라갈 거고요. 저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NF가 공격수입니다. 이번 주에 그 정도 빠졌다고 해서 NNF가 봤지? 너 NNF 이번 주에 그 정도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면은 배 닦고 주무십시오.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NNF 4만 원에서 놓친 겁니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넘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심하십시오. 제가 생각한 구간까지 가면은 저는 그때 2차 전지 방송을 종료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몇 달 동안 더 할 예정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수익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몇 년 전에 물린 그분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앞으로도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만 나서 재밌는 게 아니고 재미가 있어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받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몸만 좀 괜찮아지면은 여러분들 매주 하루에 한 번씩 찾아뵈서 인사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느냐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잠을 주무시느냐 그 부분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산타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부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지나고 얘들은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